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이 대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질문이 단순히 삶과 죽음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400년 전 작품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햄릿을 이해하려면 그의 성격부터 봐야 합니다. 그는 덴마크의 왕자입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고 삼촌 클로디어스가 왕위를 빼앗고 어머니 거트루드는 그 삼촌과 결혼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하거나 즉각 복수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도망치겠죠. 그런데 햄릿은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작품 속에서 햄릿의 성격을 특징짓는 핵심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나친 지성과 분석력입니다. 햄릿은 유럽 최고의 대학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공부한 철학자입니다.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 삼촌이 나를 죽였다고 말해줘도 그는 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습니다. 유령이 진짜일까? 악마가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라고 의심합니다. 이 의심 때문에 그는 극단 배우들을 이용해 연극 속 연극을 꾸밉니다. 클로디어스의 반응을 보고 죄를 확인하려는 것이죠.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또 다른 증거를 찾는 것. 이것이 햄릿의 성격입니다. 둘째, 완벽주의와 도덕적 엄격함입니다. 폭수의 기회는 여러 번 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클로디어스가 혼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햄릿은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칼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죽이면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버지는 기도 중에 죽지 못했는데 왜 나는 그에게 그런 좋은 죽음을 줘야 하느냐? 이 생각이 맞든 틀리든 중요한 건 햄릿이 행동보다 도덕적 완결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비극으로 이끄는 성격의 핵심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한 가혹한 비판입니다. 햄릿은 자신을 끊임없이 꾸짖습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허구의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나는 진짜 아버지를 잃었는데도 왜 아무것도 못하는가? 라며 자책합니다. 그는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씨앗입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성격이 운명과 직결되는가? 햄릿을 보면 그 답은 명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쁜 성격,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슬픈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햄릿의 지성과 도덕성은 그 자체로 훌륭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폭수라는 목표 앞에서 이 덕목들은 족쇄가 됩니다. 지성은 행동을 막고 도덕성은 타이밍을 빼앗습니다. 클로디어스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피리어는 기다리다 무너집니다. 레어티즈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동합니다. 햄릿은 생각하는 동안 세상이 그를 앞질러 갑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폴로니어스의 죽음입니다. 햄릿은 어머니의 방에서 커튼 뒤에 숨은 누군가를 칼로 찌릅니다. 클로디어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피리어의 아버지 폴로니어스였습니다. 이 하나의 충동적 행동, 평소답지 않게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연쇄적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오피리어는 아버지를 잃고 미쳐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레어티즈는 복수를 맹세합니다. 클로디어스는 햄릿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본격화합니다. 한 번의 행동이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투 장면. 독이 든 칼, 독이 든 술잔. 거트루드가 죽고 레어티즈가 죽고 클로디어스가 죽고 햄릿이 죽습니다. 무대 위에 내구의 시체. 이것이 햄릿의 성격이 만들어낸 운명입니다. 그가 더 빨리 행동했다면? 더 단순했다면? 아마 이 결말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격은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결과를 만들고 결과가 쌓여 운명이 됩니다. 햄릿의 성격이 운명과 연결된다는 것은 다른 인물들과 비교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포틴브라스 행동하는 자. 노르웨이 왕자 포틴브라스는 햄릿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행동에 나섭니다. 작은 땅덩어리를 위해서도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자입니다. 작품 말미에 모두가 죽고 난 뒤 덴마크에 입성하는 것은 포틴브라스입니다.
행동하는 자가 살아남고 지배합니다. 햄릿은 죽으면서 포틴프라스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이 장면은 셰익스피어가 던지는 가장 냉혹한 메시지입니다. 레어티즈 감정으로 달리는 자. 레어티즈는 아버지가 죽자 즉각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지옥도 두렵지 않다고 외칩니다. 그는 민중을 이끌고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클로디어스의 교묘한 말에 넘어가 햄릿과의 톡검 결투에 동의합니다. 그의 성격 충동적, 감정적, 쉽게 조종당하는 이 그를 클로디어스의 도구로 만들고 결국 그 자신도 톡검에 찔려 죽습니다. 클로디어스 욕망을 실행에 옮긴 자. 클로디어스는 왕위와 왕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형을 톡살하는 방식으로. 그는 기도 장면에서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얻은 것도 사실이다. 회개할 수 있을까? 욕망을 실행에 옮기는 성격. 그것이 그를 왕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같은 성격 계속 음모를 꾸미는 이 그를 파멸로 이끕니다. 성격이 다르면 운명이 다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것을 매우 정밀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도 우리가 사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다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 감정에 휩쓸려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는 사람, 욕망 앞에서 도덕을 잃는 사람.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안에 햄릿이 있고 레어티즈가 있고 클로디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셰익스피어는 이것도 보여줍니다. 햄릿은 마지막 순간 행동합니다. 클로디어스를 죽이고 복수를 완성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해냅니다. 어쩌면 셰익스피어의 메시지는 이것일지 모릅니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하지만 그 운명의 마지막 선택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다.